더 개뽕. 현 질문 없어? 더? 언제 질문 없네 오늘? 좋아. 그럼 오늘 거 바로 가자. 오늘은 안 길어. 쉽게 가자고요. 오늘은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입체에서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입체에서 활용은 뭔가 특별하게 되게 어렵고 이런 내용은 아니야. 그냥 기존에 우리가 평면에서 활용했지.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해. 기본적인 공식이나 우리가 유도를 하거나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간단하거든. 근데 딱 한 가지가 걸려. 뭐냐? 입체 도형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종이에다 입체 도형을 그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림 자체를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그림만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사실 입체에서 활용은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좀 파악하고 공간적인 감각을 좀 길러야 되는데 어떤 점을 길러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입체 도형 머릿속으로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봐. 그러면 변의 길이들이 막 나오잖아. 실제로 막 점을 어딘가 찍으면 이 점이 직육면체 내부에 있는 점인지 직육면체 면 위에 있는 점인지 막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해줄 거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있는 점이구나. 혹은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어느 면 위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찾아줘야 돼. 그래서 이 입체에서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문제에 이제 뭐 특정한 점이 나오거나 특정한 선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을 하겠지? 즉 면 또는 선 이제 면이란다. 선 또는 점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 선 또는 점이 어느 면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사실 입체에서의 활용은 평면에서의 활용보다 훨씬 더 심플하다. 심플 무슨 뜻인지 알지? 훨씬 더 간단하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공식도 훨씬 더 적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파악하고 넘어가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입체에서 활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첫 번째 얘기는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입체 도형에서의 대각선. 근데 모든 입체 도형의 대각선을 다 보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직육면체 있지. 그 직육면체라는 도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직육면체를 하나 먼저 그립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까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요렇게 직육면체를 그려놨을 때 이 직육면체 대각선을 표시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지금. 그러면 대각선의 뜻이 뭐였어?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입체 도형으로 바뀌게 되잖아?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대각선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웃한 점이 여기 보이고 여기 있고 여기 있겠지. 이것들을 제외하면 아무데나 이어도 다 대각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선을 이어서 만들었어. 보이니? 그럼 이거는 입체 도형의 이 직육면체 대각선이라고 부르지 않아. 왜일까? 하나의 면 위에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이어도 어때? 안 되겠지. 왜? 요 면 위에서의 대각선일 거니까. 평면에서 대각선을 그려내게 되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 대각선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가면 될까? 여기서. 완전히 반대쪽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야 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각선 L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가지는 직육면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각선의 길이를 찾을 거거든?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뭘 찾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대각선의 길이, 이렇게 떨어진 길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모두 다 좌표로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좌표로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은 더군다나 공간 좌표잖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좌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때 배우게 될 거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 왜? 공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뭐야?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는 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도형을 만든다? 우리는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에 입체 도형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가능한 도형을 만들어 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가능한 도형은 뭐지? 그렇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요 L이라는 성분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그려야 돼. 그러려면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야 그린다는 얘기야. 직육면체의 가장 중요한 성질 뭐가 있을까? 그렇지. 어이, 똑똑하다. 또. 너 뭐가 있을까? 아, 넌 안 똑똑하다. 뭐가 있을까? 꼭지점이 8개다.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근데 다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면이 직사각형이다. 다시 말하면 직육면체 기둥이잖아, 기둥. 두 밑면이 평행이고 합동이지.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밑면이 평행이란 얘기야. 두 밑면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면에서부터 이 면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항상 일정하지. 다시 말하면 높이가 일정한 거지. 높이는 뭐야? 수직으로 만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선과 높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선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직각삼각형을 제조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직각삼각형을 따로 떼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 길이가 C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요 선이잖아. 요 선이 어느 면 위에 있는 건지 파악을 해주라는 거야. 그럼 어느 면 위에 있어? 여기 보면 이 밑면이잖아. 다시 말하면 이 밑면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빨간색 선은 대각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 면에 있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이 밑변의 길이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자, 계산해보자.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A잖아.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등장하게 되겠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 L을 제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한 거에다가 C까지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군요. 그럼 여기서 L은 뭐야?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구할 때 공식처럼 외웠던 게 거기 그냥 가로의 길이 있고 세로의 길이 있었잖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다라면 직육면체는 어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까지 다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단 이렇게 그림이 이루어져서 얘가 대각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베스트에 가깝다. 여기까지 확인되니? 좋아.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직육면체의 대각선.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입체에서 활용해서 배워봐야 될 거는 정사면체라는 도형이에요. 왜 와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수요일 날 와, 오 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지. 왜 그러는 거야? 어? 선생님 당황하셔서 오늘 안 들어오셨잖아. 진짜 그건 아닌데. 진짜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판 좀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둘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된 거야 지금. 그건 아니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도 빨리.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네, 아니 그것 때문에 맞아. 신기하게 감탄했는데 그건 이상하지. 야, 정도껏 해야지. 그냥 말만 하면 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정도껏 해. 자, 정사면체라는 도형에서 우리는 뭘 따로 볼 거냐면 높이와 부피를 볼 거거든요. 높이와 부피. 요거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 정사면체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 3분의 루트 6 A로 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부피는요. 12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으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외울 거야. 근데 또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못 외울 거잖아. 증명할 거니까 천천히 봐봐. 근데 이거 증명은 사실 조금 뭐랄까 어려워. 증명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자세하게 해볼 수가 없거든. 선생님 그냥 넘어가면서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 자, 이렇게 생긴 정사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A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 정사면체를 지금 보면 정사면체 모든 면이 합동이어야 되지. 그리고 정다면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또 하나 있어야 돼. 모든 면이 합동이어야 되고. 어? 그렇지. 모두 다 정다각형으로 돼 있어야 되고 합동이 정다각형으로 돼 있어. 또 그렇지.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까지 같아야 되는 게 정다면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정다면체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고 합동이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정삼각형 4개로 둘러싸인 게 정사면체야. 확인됐지?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정사면체에 여기 각불의 형태니까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봐도 되겠지? 여기서 밑면에 수직이 되게 선을 하나 내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요 내용이 높이야. 근데 이 높이 위치가 그래서 밑면에 그럼 어디에 꽂힐 거냐? 정사면체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정사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각불의 꼭지점. 그래 보여 안 보여? 찔리면 아플 것 같지? 안 그래? 아플 것 같지? 바보야? 묵직한데 찔리면 아파? 자, 그래서 여기서 수직이 되게 내릴 거잖아. 그럼 밑면이 여기 분명히 정삼각형이 있겠지? 내렸을 때 밑면에 어디로 올 거냐? 어디로 내려올 거냐? 그냥 아무 데나 막 내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위치를 원래 우리는 뭘로 찾게 되냐면 작도를 통해서 여기 보이는 밑면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찾는 거야. 작도. 확인돼요? 근데 작도를 지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작도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거라 그랬지? 여기 어디로 떨어질 거냐면 밑면에 무게중심으로 떨어질 거야.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밑면에 그냥 무게중심에서 만나요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자고요. 확인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높이를 찾고 싶어. 여기가 무게중심이라는 위치를 가지는 점이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H라는 변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변의 길이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일단 노란색 선 하나, 그 다음 여기 보이는 모선의 길이 하나, 그리고 무게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가는 거리 하나. 이렇게 3개의 변을 모아서 삼각형을 만들면 얘가 뭐가 되겠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지금 그림상 어디가 직각이야? 여기지? 여기 아니야? 그림에 현혹되면 안 돼. 여기 우리 직각으로 내려왔다 그랬지? 밑면하고 직각으로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야. 확인됐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높이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지. 확인됐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변의 길이는 모선의 길이니까 그냥 A가 되는 거 확인되지? 나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 길이는 뭐야? 밑면에서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가는 길이지. 그럼 이 길이를 내가 따로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여기 보이는 요 밑면의 모양이 뭐야? 정삼각형이었지. 정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은 외심하고 내심하고 위치가 일치했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내려버리게 되면 수직이 되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꼭지점에서 요 높이 전체 여기를 본다라면 이 길이는 뭐라고 보면 되냐? 2분의 루트 3a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정삼각형의 높이로 찾았잖아. 기억나? 그럼 이제 전체 길이는 알았어. 난 여기 요만큼만 알고 싶은 거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몇 대 몇이야? 2대 1. 맞아요?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분의 2.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a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만 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분의 루트 3a.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h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구해보자. 그러면 h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에서 빼기 3분의
루트 3a를 제곱한 걸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 a제곱은 그냥 그대로 3분의 루트 3a를 제곱할 거야. 그럼 분모 3을 제곱해서 9 만들고 루트 3 제곱하면 3으로 바뀌지? 그 다음에 a의 제곱을 빼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요거 그냥 우리 뭘로 쓰면 돼? 3분의 1 a제곱으로 써도 되겠지?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돼요? 3분의 2a의 제곱. 이게 높이를 제곱한 거다.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높이 h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2a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걸 내가 다시 고치면 루트 3분의 루트 2a가 되는 거지? 분자분모의 유리바 과정을 통해서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3분의 루트 6a로 만들어지는 게 높이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구나 하고서 외워버리세요. 요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너무 쉬워. 뿔의 부피 찾는 방법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뿔의 부피 어떻게 해? 뿔이니까 일단 3분의 1 해주고 곱하기 밑넓이 하고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 하고 밑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으로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3분의 루트 6 a였지.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유리하기 전 거 루트 3분의 루트 2a로 쓰자. 상관없겠죠? 이렇게 쓰면 여기가 약분이 돼버리니까 계산이 편해서 한 거야. 그러면 분모 뭐 나와? 12분의 분자는 루트 2 그리고 뒤로 a의 세제곱이 그냥 붙어버리겠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외워놓고 문제 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에 대한 얘기야. 요 공식은 알아도 요거는 여러분들 교육과에서 빠지긴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 배우면서도 문제 간혹가다 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와. 정삼각형에 대한 얘기랑 요 정사면체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씩 보면서 찾느니 외워놓고 문제 풀면 조금 편하겠지? 그래서 알아두세요. 요거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는 지웁니다. 왜 안 돼? 미친 거야? 아깝게 뭐가 없고 맨날 지우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체에서 활용은 요거 세 가지만 이렇게 알면 돼. 마지막이야, 최단거리. 자,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최단거리 찾을 때 어떻게 했었어? 직선 만들기 하라 그랬지. 그래서 뭐 했어? 좌표평면이 등장하면 점을 대칭 이동해서 점의 좌표를 바꾼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듯이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직각 구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이제 입체도형 안에서 최단거리를 찾는 거야. 그럼 이 입체도형 안에서 최단거리를 찾는 방법은 하나의 팁만 기억하면 돼. 어떤 팁이 있냐면 분명히 문제에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이상하게 꼬인 그림들이 막 나오겠지.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최단거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지나서 갈 거예요 라고. 그랬을 때 지나는 면 있지. 지나는 면만 전개도를 그려서 그 그림 안에서 파악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육면체가 있어. 변의 길이 한번 잡아볼까? 3, 4, 5로 한번 잡아보자. 확인돼? 이때 여기 보이는 점을 A라고 할 거거든. 여기서 이 면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B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문제야. 확인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A라는 점에서 B점까지 가는 이 파란색 선 보이지? 얘가 지나간 면들을 찾는 거야. 어디 지났지? 위에 있는 면이랑 앞에 있는 면 지났지? 그럼 이 두 개의 면만 뭐 할 거냐? 붙여서 전개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윗면을 펼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앞면 보이지? 또 펼쳐서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점이 뭐가 되는 거야? A였고 얘가 뭐야?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상 지금 보니까 이렇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 확인돼요? 근데 이게 최단거리가 되고 싶잖아.
어떻게 되면 돼? 이게 꺾인 선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다 했다. 여기 길이가 3이었고 여기 길이가 5였고 여기 길이가 4잖아. 뭐가 만들어졌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야. 지나간 면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라. 확인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더러워지면 옛날에 시험 문제로 이런 거 나왔었다. 그러면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는 문제 중에 하나. 자, 이렇게 그렸어. 변의 길이 똑같이 가보자. 3, 4, 5야. 확인됐지? 여기 점 A다. 여기 점 B다. A에서 B까지 갈 거야. 면을 따라서. 관통하는 건 안 돼. 최단거리 찾아봐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아까 전에 썼던 문제, 방금 전에 앞에 있던 문제는 그림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야? 앞에 있는 거는 지나가는 면을 보여줬잖아. 어디를 지나서 가라. 근데 여기는 안 보여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여길 거쳐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지. 맞니? 또 뭐가 있을까? 응? 오른쪽에 있는 면, 여기 면을 지나서?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지 않을까? 아, 요럴 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뭐 가능하겠지. 요게 두 번째. 그럼 이걸로 끝일까? 또 있어. 하나 더. 여기서 뒷면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야. 확인돼요? 아니거든? 왜? 이렇게 보라색으로 오잖아? 뒷면 지나고 밑면 지났지. 근데 밑면하고 윗면 합동이지. 뒷면하고 앞면 합동이지. 빨간색하고 뭐가 달라? 순서만 달라진 것 뿐이지. 맞아요? 마찬가지야. 요거는 똑같은 거, 보라색은 똑같은 걸 알았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쪽 면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 2번이랑 또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관통만 안 되고 테두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 여기까지 와서 아까 그리다 만 거 이렇게 내려가는 건 어떨까? 요것도 가능은 해. 왜 가능할까? 테두리를 따라서 움직일 거라 그랬으니까. 확인돼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가능한 게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 일로 와서 일로 가도 되잖아. 어떻게? 모서리가 사인 부분을 지나서. 그렇지. 여기서 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겠지. 확인돼요, 안 돼요? 다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우린 다 알았잖아.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모서리 지나서 가는 얘랑 파란색, 보라색, 이 뒤쪽에는 빨간색 있지. 얘네는 최단거리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는 해. 자, 한번 해보자고. 파란 것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나는 면이 이렇게 있고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거지? 앞면하고 윗면 지나갈 거니까.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4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지. 맞죠?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3짜리 따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A에서 B까지 갈 건데 꺾였지. 이거보단 이게 더 빠를 거란 얘기잖아. 짧을 때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빨간색이 누구야? 1번이잖아. 다시 말하면 파란색으로 갈 수는 있지만 1번보단 길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이번에는 보라색 한번 표시해보자. 보라색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랑 옆면이지? 그러면 우리는 보라색을 위에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요거는 밑에다 그려야 되겠다. 여기다 하나를 그리고 옆에 면이 하나가 이렇게 더 붙어 있는 거잖아. 여기가 3, 4, 여기가 5가 되게. 여기서 A고 여기가 B가 되겠지? 그럼 보라색은 일로 와서 일로 가는 거지. 이거보단 이게 더 빠르겠지. 이게 뭐야? 노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개도를 직접 그려서 누가 더 짧은지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분명히 이 파란 거, 보라색, 뒤쪽에 있는 빨간 건 안 되는 걸 알았어. 앞에 있는 빨강 아니면 노랑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 노랑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거니까.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누가 더 최단 거리인지는 직접 계산해서 찾아야 돼. 누가 더 큰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단 거리, 입체 도형을 지나가는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가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까지도 간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야? 지나는 면 자체를 파악해서 전개도 그래서 보는 게 기본 베이스다. 미쳤나 봐. 있나? 확인돼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이제 입체 도형이 나와서 지나가는 면이 나왔잖아. 이번에는 회전체를 한번 그려볼 거야. 제일 심플한 게 원기둥이잖아. 네? 원기둥을 하나 그렸어. 보이니? 자,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 도착을 할 거거든요. 가장 짧은 길이 구하래요. 어떻게 가면 돼요? 그렇지. 이게 쓰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짧은 길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A에서 B까지 갈 거거든요. 한 바퀴 회전해서 갑니다. 이 길이 찾으세요야. 확인돼? 그러면 또 의미 없어. 어차피 얘 지금 뭐야? 옆면 지나가고 있지. 옆면을 전개도로 펼쳐서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고 다시 옆면을 말아서 만나는 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지. 여기서 이쪽까지 가는 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안 되니? 이러면 옆면을 따라서 한 바퀴 쭉 회전해서 가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바꿔. 한 바퀴? 아쉬워. 두 바퀴 돌릴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두 바퀴를 돌려. 응. 자, 어쨌든 결국에는 뭐야? 두 바퀴를 돌려서 갔다는 얘기잖아. 옆면을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옆면을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 다시고 여기가 B 다시가 되는 거지.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와서 AB를 한번 찍었지? 선분 AB를 다시 돌려서 B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림에다 표시하면 여기서 출발을 할 거거든? 이쪽을 한번 찍고 올라왔단 얘기야. 이렇게. 이 길이 찾으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 길이.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버리면 어때? 이 점이 어디 있는 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중점일지, 3등분점일지, 뭐 4등분점일지, A 쪽에 가까울지, B 쪽에 가까울지 뭐 우리 알아 몰라. 몰라. 그게 문제인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다시 한번 말을 생각해봐. 최단거리 구할 때는 지나는 면의 전개도를 그리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직육면 치일 때는 윗면과 아랫면을 지나니까 윗면과 아랫면을 쫙 펼쳐서 그려놨잖아. 마찬가지 원기둥 처음 한 번 회전할 때는 옆면 그려놨잖아. 근데 이번엔 옆면을 몇 번 지나가? 회전하잖아. 두 바퀴 돌았잖아. 옆면을 두 번 지나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이 그림 말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옆면이 두 개잖아. 하나, 둘을 그려. 그럼 여기가 원래 A였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B 다시였잖아. 여기는 A 다시 다시 B 다시 다시 어차피 만날 거니까. 그럼 결국 두 바퀴 지나갔으니까 두 번을 가로질러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굳이 여기가 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해버려. 그럼 잘 봐. 여기 종이가 지금 두 장 있는 거거든? 얘를 그대로 접잖아. 얘를 기준으로. 그럼 딱 이 그림 만들어져. 맞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펼친다. 여기 있는 애, 위에 있는 애를 이게 휴지라고 생각해봐. 휴지 두 장 붙어 있잖아. 뗀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세 바퀴 돌면 어떻게 할 거야? 세 바퀴 돌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갔다, 왔다,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굳이 따지지 말고 뭐 하면 돼? 옆면을? 세 번 지나가니까 세 개 그려놓고 뭐 하면 된다? 대각선 찾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원기둥에서도 최단 거리 하나의 팁이 됐지? 옆면을 2번 지나갔으니까 뭐 해라? 2번 그려라. 지나간 횟수만큼 그려라. 알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도형. 입체도형에서 나오는 또 다른 최단 거리 그림. 원기둥 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도형 가봐야지. 뭐 해볼까? 원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원뿔이 진짜 골 때리거든?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잖아. 여기 점이 A거든? 출발할 거야. 옆면을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거야. 뭐? 원뿔. 아까 여기 뾰족하다며. 원뿔. 여기서 출발할 거야. 선을 감아서 돌려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돌아올 때 최단거리를 찾을 거야. 그러면 이번에도 생각해봐. 어디 지나갔어? 옆면 지나갔지?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옆면을 잘라서 펼쳐. 그럼 이렇게 부채꼴 모양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가 A라는 점이고 다시 동그랗게 말면 여기가 A 다시라는 점으로 만나는 점이 되겠지.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돼? 옆면을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왔지. 최단거리? 이거네. 맞아요, 아니요? 가장 짧게 갈 거니까. 이해 되니 안 되니? 어제 여기로 와, 여기로. 응. 확인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될까? 이 옆면을 거쳐서 어떻게든 막 이런 데 찍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짧은 거니까. 확인돼? 그럼 얘를 다시 동그랗게 말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또 바꿔. 이번엔 A에서 출발을 할 거거든? 여기 중점을 잡았거든? B라고? 여기서 회전해서 1로 갈 거야. 중간에 1로 갈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 중점 B'를 잡는 거지. 여기에 중점 B가 있을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그러면 A에서 어디로 가면 돼? B'까지 가는 요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거지. 확인돼야 안 돼요?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생각해봐. 만약에 이 그림에서 여기에 모선의 길이 보이지? 얼마일까? 그래? 10. 여기 각 보이지? 중심각. 60도. 이 길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이 삼각형을 우리가 다시 보면 삼각형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60도지. 나 이 길이 찾는 거란 말이야. 맞죠?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써? 그러니까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지. 그럼 자, 여기가 60도잖아. 지금 변의 길이 물어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지. 1대 2지. 특수배 아니야? 그럼 여기 당연히 직각이고 여기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30도 되는 거 확인되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1대 루트 3대 2.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 나 원래 이걸 원했던 게 아닌데. 자, 어쨌든 확인되죠? 그러면 그림 다시 바꿔. 이번엔 내가 원했던 걸로 해야 되겠어. B 말고 3등분 할 거야. 3등분 하는 점 여기 C라고 하자.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A에서 출발을 해서 C까지 갈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뭐 하면 돼? 옆면 그리면 되겠지. 옆면 전개도로 그려놓고 여기 A에서 출발을 해서 3등분이 되는 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C'라는 점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를 뭐 한다? 이어버리면 되겠다. 확인되지? 자, 이때 여기 모선의 길이를 12로 잡을 거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3등분이니까 4 되겠지. 이 상태에서 내 여기 보이는 각도 보이지? 이거 지금 60도야. 확인되니? 잠깐만 여기? 여기를 60도 너무 큰데? 45도 하자. 이렇게 하지 뭐.
그랬을 때 여기가 몇 도니? 길이가 얼마니?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로 여기 보이는 각 보이지? 직각처럼 보이거든? 이거 둔각이라고 가정할 거야. 둔각이라고 가정. 그림이 좀 그지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넌 어차피 얘를 찾아야 되잖아. 여기 그림이잖아. 이 그림을 진짜로 둔각처럼 보이게 그려보자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뭐가 돼? 12가 되는 그림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확인되니? 여기에 한 가지 힌트를 더 줄게. 여기 30도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직각이 나오게 잘 되는 어? 직각이 나오게. 직각이 나오게. 그렇지.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이렇게 잘라도 돼. 맞죠? 그래서 특수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겠지. 그게 아니라면 얘를 이렇게 확장해도 돼. 와. 그래서 특수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잖아. 확인됩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건 상관없어.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직각삼각형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응용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까지 가는 거야. 옛날에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직접 문제 풀라고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책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더라. 여기까지도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정도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입체에서 활용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고 보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대각선의 길이를 찾는 거 하나 얘기를 했지. 그리고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를 구하는 거 공식으로 아예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뭐야? 전개도 그려놓고 문제 풀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책으로 들어와 봐. 우리 지금 안 풀고 넘어간 문제가 한 두어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아니고 143쪽에 유형 17번. 이거 뭐야? 최단거리 물어보는 거지? 그럼 최단거리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라고? 지나가는 면을 전개도를 그려서 직선 만들게 해라. 확인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지? 자, 그럼 뒤로 또 넘기면은 어디 보이냐면 827번도 마찬가지로 최단거리 전개도 그리는 문제네? 여러분들이 이걸 해도 되잖아. 그치? 자, 여기서 그럼 내가 얘기할 게 없다. 프린트 가자. 프린트 문제 재밌다. 1번부터. 1번 그냥 문제 한번 읽어볼래? 1번이요? 응, 뭔 말인지 알겠냐? 1번. 이게 아니지. 프린트, 피타고라스 정의 활용으로 되어 있는 거 1번. 다음 그림이를 모양의 구멍이 있는 판 P에 반지름의 길이가 25인 굴을 올려놨고 그림 2는 그림 1을 판 P에 윗면과 일치하는 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길이가 20이고 BC의 길이가 34고 CA의 길이가 42일 때 삼각형 ABC 넓이는 336이다. 이때 구멍이 없다고 할 때 윗면에서 9의 가장 높은 점까지의 거리를 찾으시오. 뭔지 알겠어? 오케이, 경민이 확인했고. 서인이 어때? 왜 한숨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런 모든 문제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야. 그림 자체를 해석하게끔 만드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뭐냐면 판 하나가 이렇게 있어. 종이가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종이가 있을 때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 굴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여기에다 그냥 굴을 이렇게 얹는 것 뿐이겠지. 근데 이게 얹는 게 아니라 이 종이를 뚫고 구가 들어간 거야. 뚫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이가 이렇게 있어. 판이 있어. 구가 요 밑에 쪽에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야. 위로 이렇게. 그럼 뚫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 굴을 이 종이로 잘라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귤이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봐. 원형의 사과가. 근데 정말 날카로운 종이로 사과를 싹 뱄어. 그럼 원래 이 위에 부분이 어떻게 돼? 잘라서 떨어지겠지. 근데 그걸 안 자르고 종이로 싹 뱄지.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위에 붙여놓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그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과가 잘렸잖아.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생긴 원형의 단면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그림이 현재 그려져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리고 요 이제 원형의 단면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를 그려낸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삼각형을 밑에 옆에 있는 그림에서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래? 여기 그림이 그냥 20, 여기가 42, 여기가 34. 그냥 그림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자고요. 원래 뒤집어서 변하게 좀 바꿔야 되는데 그냥 위치상 대충 하자.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까. 확인돼?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현재 얼마로 나왔니? 336이지. 근데 문제 지금 잘 보잖아?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그런 얘기 없지. 다시 말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넓이를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뭘로 구해야 돼? 내심의 성질로. 그럼 내심의 성질로 구하면 336이라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R로 구한다는 얘기지. 그럼 자, 일단 이 R 값부터 우리가 찾고 가자고. 둘레의 길이 얼마 나갔어? 96? 그러면 R이 얼마 돼야 돼? 7? 7? 맞아? 7. 그러면 여기 4저번의 반지름이 7이구나.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보이는 거 있지, 여기. 잘린 게 원이 만들어졌잖아. 이 원의 반지름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7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근데 분명히 문제를 또 끝까지 쭉 읽었더니 원래 9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대? 25. 그럼 9가 분명히 중심이 여기에 있을 거거든, 9의 중심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2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9의 중심에서 여기 밑에 있는 잘린 면의 원의 중심까지를 내가 이렇게 내리면 요거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1부분이지. 연장한 거고 얘는 뭐야? 현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만나? 수직으로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그림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25, 얘가 7이 되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나 이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25의 제곱 625에서 7의 제곱 49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 돼요? 32 곱하기 18 하면 되겠네. 뭐 내가 해줘야 돼? 내가 해줘야 돼? 응? 그럼 빨리 하지 못해? 576이니까 누구의 제곱이야? 24의 제곱. 그래, 여기 24. 왜 나보다 느려? 뭐? 왜 안 하고 놀아? 왜 안 하고 놀아? 왜 나보다 느려? 너 나이가 몇 갠데? 한참 때면서.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렇게 그림이 되면은 이제 문제를 보자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시켰는지. 딱 봤더니 P의 윗면에 P의 윗면에 구멍이 없다고 할 때 윗면에서 9의 가장 높은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구멍이 없다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 요 판에서부터 여기 보니 요 원형의 판 있지? 여기서부터 9의 높은 점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가장 높게 올라간 게 얼마냐? 그럼 가장 높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일단 원의 중심까지 오는 길이는 똑같이 다 24로 똑같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최고 높게 올라가야 되잖아.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요게 높을까? 얘가 높을까? 요거 얘가 높아? 요거가 높을 거 아니야. 원이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 놈 중에서는 요 놈이 높겠지. 그러다 보면 결국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가장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4에서 반지름의 길이 25만큼을 추가로 더 올라간 게 가장 높게 올라간다게 되겠지? 그래서 가장 높게 올라간 길이가 얼마가 된다? 49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입체해설 활용이라기보다는 입체 도형 안에서 너네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야.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아. 확인되니? 근데 2번에 나와 있는 건 어때? 직각삼각형도 바로 딱 눈에 보이고 그냥 바로바로 우리 쭉쭉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건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 근데 3번 문제 보이지? 얘도 그냥 9의 반지름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거든? 근데 요 3번 문제가 변형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지랄 맞아. 보여줄게. 아마 우리 문제집엔 없을 거야. 나 넘기면서 봤는데 못 본 것 같아. 원뿔이 있잖아. 3번 문제는 어때? 이 원뿔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구가 그려졌지.
근데 문제가 제일 맞아지면 이 원뿔에 내접한 구가 그려져. 이렇게. 확인돼요? 예. 그리고 구의 중심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랬을 때 이 원뿔의 꼭지점에서 구의 중심을 이렇게 진하게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 만나게 되는, 밑면과 구가 만나게 되는 점까지 수직으로 한 방에 내려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자, 이때 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지금부터 우리가 잡을 거거든? 얼마로 할까? 1, 2, 4, 6으로 할 거야. 아, 그리고 이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 8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모선의 길이를 10이라고 할 거야. 6, 8, 10. 확인됐어? 자, 이때 여기 보이는 반지름 보이지? 이 길이 R이라고 하고 이거 찾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끝나고 남아. 중심에서 응. 여기 응. 꼭지점까지 있는 건 어때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까지? 여기랑?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밑면 보이지? 이거 반지름 보이지? 이 반지름하고 이 안에 있는 구는 접하지 않겠냐? 여기 한 점을 지나면서 그려지게 될 거니까 접선이잖아. 여기도 뭐야? 접선이야. 확인되니? 근데 그때 이거를 원이라고 생각하면 접선의 입장인데,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가 똑같을 거거든? 근데 구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이가 똑같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접점까지 가면은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서 여기가 반지름 R이 나와버리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가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는 이 조그만 삼각형 하나 보이지? 그리고 이쪽에 보는 이 전체 큰 거 보이지? 얘네들이 닮음이야. 그 닮음을 이용해서 R값을 찾아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문제처럼 보이지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지 않고 닮음을 이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문제도 보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뒤로 이제 넘기면서 한번 볼까? 뒤에 보면은 5번 문제 또 나왔지? 문제가 몇 개 안 돼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돌고 도는 거야. 5번이랑 1번이랑 똑같잖아. 해봐. 그러면 야, 6번이 또 이제 좀 뭔가 새로워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최단거리를 구해라 하면 면을 지나서 갔던 거잖아. 6번 문제는 어때? 관통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관통한 변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가상으로 그려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영역 쓰면 되겠지? 한번 해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12번? 12번 문제 같은 거? 12번 문제 같은 거는 뭘까? 최단거리니까 지나는 면 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 10번? 10번은 전개도가 그려져 있잖아. 높이 구하라 그랬지? 어떻게 하면 될까? 전개도 만들어서 여기 피타고라스 영역 쓰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또 신기한 게 여기 있네. 22번. 이야, 뿔대다, 뿔대. 뿔대. 뿔대를 테두리를 따라서 돌았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 똑같아. 전개도 그려놓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길이 구하면 되겠지. 근데 원뿔과의 차이점은 뿔대는 전개도 옆면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출발을 시키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점까지 해서 이렇게 이어야 될 거거든.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건 삼각형이 아니잖아. 원래 뿔 모양으로 연장해서 재해석해야 되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이 위의 길이는 지금 문제 봐봐. 잘린 뿔의 모선의 길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이거 뭘로 찾아야 되냐? 꼬의 길이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부채꼴하고 큰 부채꼴이 닮음이지? 닮음비를 이용해서 이 길이 추론해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돼. 근데 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따라갈 수 있지만 좀 문제가 좀 귀찮은 것 뿐이야. 그럼 뒤로 넘기면 이제 뭐 다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 뭐.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조금 어떻게 보면 오늘은 원래 배우는 2학년 2학기에서 좀 멀다잉.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들 가지고서 문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오늘 문제 풀면서 실제로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높이는 3분의 루트 6a, 부피는 12분의 루트 2a 세제곱. 요것만큼은 제발 외워놔. 알겠죠?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오늘 숙제는 책 끝까지, 프린트까지. 확인됐지? 좋아.